자, 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 지금 11시 24분이네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두 번 올리기가 힘들어서 오늘 지금 방송을 하나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방송을 하나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 날, 다음 주 일요일은 제 방송을 업데이트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토요일쯤에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리세일 콘도는 사실상 거래가 힘들어졌다. 요즘 이야기를 하면서 바뀐 정책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제가 여기 판매 콘도 매달 올리던 건 앞으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블로그를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태국 정부 정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세일, 즉 건설사가 아닌 개인의 콘도를 외국인 명의로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리세일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콘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계좌 개설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콘도 구매 시에 더 이상 계좌 개설을 안 해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특정 은행 한 곳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과거에는 저희 고객들 아시겠지만 제가 계좌 두 개를 만들어 드릴 때 전부 다 지점 가서 만들어 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특정 은행의 본사에 가야 됩니다. 그것도 건설사에서 주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전처럼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집니다만 과거처럼 손쉽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은 지금 문제가 많아서 건설사하고 은행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에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건 사실 문제가 좀 됩니다.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뀌어서 또 한 개 더 만들 수 있게 되면, 또 다른 은행이 만들어 주게 되면 저희가 앞에 만들었더라도 뒤에 오실 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건설사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만들어 주는데, 개인이라면 누가 서류를 만들죠? 그럼 만든다라고 해봐야 에이전트들이 만들 건데,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줄 수 있냐? 이걸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집주인한테 넣고 나중에 짜놓이 나오면 그때 또 서류를 추가로 만들어서 은행 가서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뭐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을 전부 다 집주인 통장으로 다이렉트로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러면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태국에 살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거주자죠. 거주자 같은 경우는 뭐 비자가 있으니까 전부 다 계좌가 있겠죠. 그러면 내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빼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사는 바로 다이렉트로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리세일의 경우에는 내 계좌를 만들어서 내 계좌로 잔금을 넣었다가 여기에서 외환으로 들어왔다는 증서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계좌가 없다라면 집주인한테 다이렉트로 돈을 보내야 되겠죠. 자, 요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리세일이 굉장히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한국 시중은행에서 건설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보면 전부 다 있죠. 그러니까 한국 시중은행에서 믿을 수 있으니까 돈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인 경우는 특히나 자기 통장으로 넣으면, 사는 사람 자기 통장으로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돈 세탁을 하는지 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집주인이 개인이다.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잘 안 보내줍니다, 원래도.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직접 집주인 통장에다가 돈을 잔금을 몇 억씩 되는 걸 성공을 했다. 불안해서 하겠습니까?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앞에도 말했듯이 거주자는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능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여러분들 세금 낼 생각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주자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통장으로 돈이 꽂히면 안 됩니다. 통장으로 돈이 꽂히는 순간 이거 전부 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나옵니다. 이거 전부 다 소득으로 잡는다는 뜻이죠. 자,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자인 경우는 월세도 자기 계좌로 꽂히게 되면 그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주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렌탈, 그러니까 임대 투자를 하려면 세금 전부 다 물리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힘들죠. 왜 힘드냐? 전부 다 내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세금 내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국만 그 전에 세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게 되면 세금 내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콕에 거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태국 바깥에 계신 분들,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말레이시아든 인도네시아든 어느 나라든 태국 밖에서 사시는 분이 태국에 콘도를 샀을 때는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비거주자는 앞에 이미 내고 있던 토지세, 그거 얼마 되지도 않죠. 그거만 내시면 되고, 월세를 받더라도, 여러분의 계좌로 월세를 받더라도 거기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리세일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인 경우는 이제 우회를 하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거주자인 경우는 우회를 하는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제 고객들하고 이번 주에 전부 다 통화를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설명이 들었는데 나는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얘기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전부 다 제 기고객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주자인데 실수요로 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실수요로 사는 경우는 건설사 물건을 사면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우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태국이 아닌 곳에 살면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전과 같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거주자인 분들은 전부 다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라고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